여러분은 지금 참여미디어연구소 박민 소장이 진행하는 사람과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네, 제11대 전라북 도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5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는데요. 송지영 도의장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도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 의장 송지영입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장이 되시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어떤 거든가요?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책임감. 네. 물론 제가 이제 4대 의회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책임감을 느껴본 적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반기 의장 선출 때보다 후반기 의장 선출이 더 좀 힘겨웠다고 들었어요. 경쟁이 치열했다.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반기 원구성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그렇겠죠. 그러면 대개는 그 지역의 의원 수가 많은 쪽으로 결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지역의 의원이 많은 전주시에서 일단 전반기에 의장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후반기는 의원 대 의원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개인의 견해나 개인의 관계 설정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본인들 스스로가. 그래서 사실은 그 선출직 나가는 것이 상당히 그런 차이가 있겠군요. 네, 있습니다. 네. 이번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네. 이 당선 요인이랄까요? 승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전반기에 이제 도민들이 느끼는 의회의 입장은 좀 아쉬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는 원 구성에 있어서 의원들이 저를 포함한 39명 의원들이 안정으로 갈 것이 안정적으로 의회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과거와 달리 변화와 혁신을 줄 것이냐. 아마 저는 저를 선택한 것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변화와 혁신. 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 어떤 혁신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견제와 감시만을 갖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호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39번의 의원들 중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호남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감시나 견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와 우려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변화 혁신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당입니다마는 여당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책임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면서 또 하나는 대안도 제시하겠다. 네. 집행부가 하는 사업이 전체 다 제대로 된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사업 과정에서 실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실기하는 부분들의 책임과 이렇게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면밀히 꼼꼼히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대안까지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변화와 혁신을 변화와 혁신이라는 게 큰 것은 아니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과거에 관행대로 해왔던 것에 대한 탈피를 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씩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그 변화와 혁신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가 지금 우리 송지영 도의장 당선에 가장 큰 배경이었다 이런 설명을 좀 하셨고요. 취임 일성으로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상반기, 전반기 이제 도의회 의정평가 이렇게 좀 우리가 하나씩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출발 과정에서 후반기가 변화 혁신을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무색하게 의장 후보에 출마하셨던 분들의 공약 중에 주민수건 사업비 부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언론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썼는가는 모르겠으나 대개 국회의원들도 공약을 합니다. 네. 단체장님들도 공약을 해요. 그렇죠. 근데 도의원들도 지역에 공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약 이행률에 대한 것도 확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개개인의 맞춤형 의장단에서 공약을 좀 챙겨 드리겠다는 것하고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은 소방서가 없으니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소방서 신설을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은 이제 지방도 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도가 1년에 한 600억 정도가
이를테면 SOC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제대로 된 지방도 확충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그 사업 중에 네. 그런 것들을 좀 배려하고 또 우선순위에서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네.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네. 과거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재량 사업비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2011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걸 권고를 했어요. 네. 근데 2018년도 5월에 네. 행안부에서는 권고를 떠나서 시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행을. 그래서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하면서 크고 작은 민원에 이를테면 접수를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그 지금 현재 6조 2천억 정도의 19년도 예산이거든요. 네. 전라북도 예산 중에. 그러니까 통으로 6조 2천억 정도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아니 그게 돼 있어요? 아니고요. 네. 전라북도 총 일반 회계 예산이 일반 6조 예산이? 2천억 정도 네. 되는데 19년도에 네. 일반 예산이 그중에 0.18%인 113억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썼어요. 네. 근데 그 쓰는 과정이 도의원이 개입할 계제가 없어요. 뭐냐면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주민 수건 사업비가 부활했다. 그 공약이 내걸어졌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그다음에 그런 주민참여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이를테면 도의원들이 그 접수선 상태로 시군에 네. 이를테면 그 예산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사실 이제 그걸 두고도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도의원들이 이제 시군을 경유하면서 이것을 주민사업 수건비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긴 그렇지는 하는데 않고요. 네. 일단 시군에서는 읍면으로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도구로. 그러면 거기는 민간인들이 주민참여 예산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그 개연성은 전혀 희박하다는 것이죠. 주민수건 사업비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네, 듣고 정리를 좀 하고요. 네네. 다른 것도 여쭤봐야 되니까요. 네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네. 좀 여쭤볼게요. 사실은 도의회 전라북도와의 관계 설정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도 좀 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게 그 연임했던 공공기관장 그렇죠. 이게 인사청문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네. 도와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네, 이 문제 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견해의 차이겠죠. 견해차. 왜 그러냐면요.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를테면 그분이 지금 그직에 재임하셨었는데 인사청문회를 거쳤어요. 근데 다시 할 때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해도 안 해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했고 네. 의회에서는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그분은 네. 임용 당시에 인사청문회를 안 거쳤죠. 그렇죠. 근데 안 거쳤는데 그 시기에 인사청문회가 없었을 때 네, 그렇죠,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이미 이게 좀 가름한 걸로 생각을 한 것이죠. 집행부에서는. 예? 근데 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네.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MOU 체결 단계에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로 잡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그렇죠. 갖고 계신 거고 예, 예. 도와는 계속 협의하겠다. 해보고 MOU 체결 과정에서 빚는 부분들은 다시 넣겠다는 것이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그와 함께 지적이 되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도덕성 검증 결과가 공개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결과가 실제 인사에 영향을 못 준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와요.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네, 조금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인사청문회의 권한은 도의회에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도지사하고 이것이 소송 중이었었습니다. 네. 결국 대법원에 패소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졌죠. 네. 그럼에도 제가 도정지를 통해서 지사님한테 그 인사청문회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것을 의회에서 안을 주면은 네. MOU 체결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라는 답변을 줘가지고 우리가 TF팀 구성해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고요. 네. 지금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현재 보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일단
시작한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첫 술에 배 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로 인해서 이럴 때면은 걸러질 사람은 이미 걸러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일단 검열의 효과는 있다 분명히. 그렇죠. 네. 다만 이럴 때면 도덕성 검증에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들, 도민들에게 알 권리, 그다음에 이제 경영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것도 향후 계획을 잡아서 도민들의 의견을 좀 청취할 계획입니다. 네. 의장님 임기 내에 좀 개선안들이 좀 나올 수 가능하리라고 있겠네요.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리라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사실 이제 전반기 의정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우리 전반기 의장님부터 이제 비리 의혹에 이제 휩싸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동료 의원들의 이제 비리에 대해서 의회가 너무 제 식구 감싸게 하는 거 아니냐. 윤리특위 구성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좀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적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윤리특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각에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윤리특위 구성에서 외부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제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인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둘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의회 의원이고 그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자문단이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7에서 9명 정도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 먼저 그 사안이 왔을 때 이를테면은 기소원 이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윤리특위에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네. 우리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의장의 이를테면 상징성이 있는 의사봉을 잠시 내려놓게 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를테면 윤리특위 그 교육을 좀 강화시켰고요. 네. 다만 의장이 이를테면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는 한데 의장이 지금 현재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전라북도 의회가 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각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윤리특위 그런 진행 과정이 크게 문제는 없었다. 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윤리특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염두에 다만 두고 계시지 않겠네요. 윤리특위위원회 뭐 네. 인원을 민간인으로 충원한다라는 것은 좀 법률적으로 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네. 다만 그 개인의 일탈에 대한 문제를 도민들이 걱정하는데 그걸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네. 아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외부로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부분들을 전혀 전반기에는 못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도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시겠다고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하셨는데 윤리특위 지금까지 진행 문제가 없다. 지금 이런 인식이신 거잖아요. 윤리특위의 이를테면 행위 자체가 이를테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하고 네. 앞으로 이런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위에 대한 새로운 이를테면 시스템이 있다면 구축해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개선 방안 이 부분들은 이제 논의하신 건 없고 그렇죠. 네. 향후에 하나씩 준비해 가시겠다. 해보겠다는 것이죠. 네. 집행부와 관계해서 이제 도교육청하고 이번에 기관 명칭 변경 건을 둘러싸고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갈등은 좀 있었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그 의결된 사항을 이제 교육청에서 제의요구가 왔습니다. 그 본회의장에서 그 제의를 우리는 다시 동의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의 의견이 우리하고 같이 다른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존중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형태의 변화가 있다면 주시하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그 기관 명칭 변경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 도민들이 알 권리죠. 이게 이를테면 그 기관이 전라북도 교육청 소관이냐, 네. 전라북도 기관이냐, 이게 그것이 지금 도민들한테는 좀
좀 명확하게 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다른 시도 5군데에서는 음. 이미 그것은 잘 조율해가지고 음. 명확하게 그 이를테면 교육청, 도청 이렇게 나눠져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이제 시민들의 알 권리, 편의를 그렇죠. 위해서 편의를 네, 위해서 하는 그렇게 것이죠. 추진을 했다. 예. 네. 자, 지금 뭐 지역인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전체적으로 지방 자치,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네. 분권 네. 이런 것들이 좀 실현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광역의회 의장으로서 지방 자치 실현을 위한 과제, 핵심적인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 지금 결국은 이제 지방재정법, 지방제정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이죠.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1991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되었어요. 성인이죠. 그런데 지금 91년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도민들이나 일부 사회 시민단체에서는 마치 자기 뭐 이를테면 권한을 좀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39명의 의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120명으로 구성된 직원은 1,000원 집행부에서 인사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를테면 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의회 인력에 대해서 인사권 의회가 가져야 된다. 네. 네. 아마 그것은 우리 도민들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요. 정책 보좌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그 시스템이 있으면 좋으나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금 현재 정책팀에서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정책팀 보강도 있었었고 네. 그분들이 우리가 인사권이 있다 하면 의원 입장에서 이를테면 집행부 눈치 보지 않고 이를테면 얼마든지 우리 정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책보좌관 문제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이 부분은 전문위원 제도도 있고 네네.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그 수도 시스템만 있고. 잘 활용하고 네. 그에 대한 권한을 네. 이를테면 도의회에 갖고 있다면 이 집행부 눈치 볼 이유가 없겠죠.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를테면 견해가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또 다른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미연에 그런 것들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제 막 의장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질문을 네네. 좀 드렸어요. 근데 네네. 그만큼 전라북도 의회가 해야 될 예. 역할이 막중하고 그렇죠. 이 예. 도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좀 각별하다. 좀 이런 네. 뜻으로 좀 읽어주셨으면 아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엄중하게 지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민들께 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네네. 각오한 말씀 좀 남기실까요? 참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뭐 대한민국 전체 또 전라북도가 힘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엄중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참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그다음 서민경제, 민생경제 힘듭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선제적으로 1차, 2차 추경을 했습니다. 1차 추경 2,500억, 2차 추경 한 7,800억 정도, 대략 한 1조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만은 이건 단기 처방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졌을 때 도민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잡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극복에 대한 문제도 세심하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도가 지금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도의 집행부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지방 정부, 특히 의회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북에 연고가 있는 국회의원들이요.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11대 전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셨어요. 송지영 도의장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